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여기는 독일 미넨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BMW 신차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iX 모델입니다. 이 iX 모델 같은 경우는 X5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고요. 실용성도 강조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양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중에서 가장 큰 편이에요. 100kW가 넘는 배터리 용량을 지니고 있는 모델입니다. 디자인도 BMW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램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LED 기술이 극대화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두꺼운 헤드램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BMW는 이제 양쪽으로 원형으로 엔젤아이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도 굉장히 독특해졌죠. 이 4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세로형 그릴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실제 그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쪽으로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면에는 카메라도 있고요. LTE 안테나로 보이는 것들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릴 안쪽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새롭게 숨겨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엠블럼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엠블럼은 자동차 브랜드의 상징 같은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엠블럼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워셔액을 넣는 구멍이에요. 전기차는 사실 이 보닛을 열어서 볼 일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워셔액도 이런 식으로 넣는 방식을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범퍼 양쪽 밑으로는 에어커튼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대한 에어커튼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범퍼 디자인도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자, 제원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40 모델이 있고 50 모델이 있어요. 50 모델은 이제 고성능 모델이고 500마력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40 모델 같은 경우는 326마력. 그러니까 지금 이 40, 50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BMW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출력을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는 200km로 제한이 되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6.1초입니다. 그리고 WLTP 기준으로는 459km를 갈 수 있고요. 이 40 모델 말고 50 모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배터리 용량도 크고 힘도 강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초가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WLTP 기준으로도 6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측면 휠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였다면 이쪽 위에 부분들이 전부 없을 거예요. 이런 스포크만 있을 텐데 이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휠을 조금 더 다듬어 놨습니다. 막아놨죠. 막아놨다고 봐야 되고 와류를 조금 더 막아주기도 하고 이 에어커튼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됐습니다. 전기차가 되면서 도어 핸들 디자인이 전부 달라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도어 핸들에서 탈피한 새로운 도어 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팝업 스타일도 있고 끝부분만 튀어나오는 스타일도 있는데 BMW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질감도 적고 그러면서 표면은 또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 없이 공기역학적으로도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넣고 안쪽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살짝 누르기만 하면 전기 모터가 살짝 밀어주는 방식으로 도어가 열릴 것 같습니다. BMW는 이 쿠페형 SUV를 가장 먼저 만들기도 했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예쁜 쿠페형 SUV를 만들잖아요.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iX 모델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BMW가 좀 SUV를 맵시 있게 만드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카본 복합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터리 부분을 굉장히 튼튼하게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밑바닥을 굉장히 튼튼하게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본 복합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복합 소재는 BMW가 i 시리즈를 처음 내놨을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7 시리즈도 이런 복합 소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굉장히 강성이 높은 강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넣고 이걸 이제 카본 파이버로 둘러서 한 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죠. 자, 뒷부분도 이제 프레임이 없는 도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충전구 이 포트 디자인도 조금씩 다른데 어떤 전기차들은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BMW는 이렇게 간단하게 레버로 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SUV 모델들은 크레딩 디자인이 적용이 되잖아요. 플라스틱 소재로 이 바디를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없이 매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휠하우스 쪽 윗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깎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핸더처럼 튀어나오다가 싹둑 깎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사실 그동안 BMW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인데 적용되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필러 부분에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X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차가 훨씬 더 늘씬하고 이 차는 꽤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티나게 하도록 좀 늘씬하고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도 역대급으로 바뀌었는데 헤드램프도 굉장히 얇은 디자인이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밝은 LED가 적용되면서 이 안에서 전부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방향지시등도 나오고 정지등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나와요. 그리고 BMW가 좌우로 테일램프를 있진 않지만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띄는 이런 굵은 디자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봤을 때 저는 이 도로에서도 이 미넨에서 많이 봤는데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일단 전면이 크게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런 카본 파이버 소재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깔려 있고 아래쪽에는 뭐 전기 모터 그리고 전기 제어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안티롤바나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아래쪽 공간이 엄청나게 광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체가 꽤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트렁크가 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도 레버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어요. 뭐 전동 방식은 아닌데 자, 시트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부분은 뭐 BMW X5 그런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간적으로는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해요. 그동안 BMW는 이 센터 터널 놓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센터 터널 없는 BMW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엉덩이 시트 부분의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쿠션 높이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포지션에 앉아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체가 워낙 넓어서 이 성인 3명이 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USB 포트도 이 C타입이 마련이 잘 돼 있고 와, 썬루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가림막이 별도로 없거든요. 오버헤드 콘솔 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투명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뿌연 느낌인데 지금 조금 달라졌죠? 이 예전에 이런 기술을 쓰는 차들이 있었는데 BMW도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햇볕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도 다리 쪽에도 있고 필러 쪽에도 있어요. 아무래도 차가 어느 정도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송풍구가 양쪽으로 있는 게 확실히 좋죠. 도어 포켓 쪽에도 도어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도어 핸들이 별도로 없거든요. 이 전기 모터가 밀어주는 방식이라 도어 핸들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스피커에도 들어오고 창문 쪽에도 들어와요. 창문 위쪽으로도 들어오고 이 안쪽 수납 공간 이 핸들바 쪽에서도 들어옵니다. 이거 크리스탈 같거든요. 크리스탈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와 너무 예쁘다. 이 부분도 입체적인 거 보이세요? 이거는 BMW 버튼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이그로스 처리한 거. 이거는 완전히 소재가 달라요. 이것도 크리스탈. 느낌은 기존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가 조명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빛이 들어올 때마다 이 테두리들이 굉장히 반짝여요. 지금 여기에 글자도 써져요. 코롱 이렇게 하면 다 써지죠. 자, 이것도 그대로 되고 이 바닥이 원목이거든요. 이거 나무 소재인데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요. 이게 그냥 평평하잖아요. 근데 여기 버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전체가 눌리거든요. 판이 전체가 눌리고 그거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만들 때 이런 소재들도 좀 중요시 하는데
재활용 소재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원목은 좀 자연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이 놓여 있고요. USB-C 타입 2개, 컵홀더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이 상당히 두툼하고 독특하죠. 이렇게 위아래로 깎여져 있는 모습. 패들 시프트가 없는 게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가운데 다이얼도 돌려지기도 하고 좌우로 메뉴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UI도 전부 달라졌네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부분도 왼쪽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차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래쪽에 배터리가 촘촘히 깔려 있고 뒷좌석 아랫부분, 뒷좌석이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아랫부분으로는 이 컨트롤 유닛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이 센터 콘솔이 저 앞쪽은 이제 뚫려 있죠. 운전석과 보조석 쪽이 이제 평평하게 뚫려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져서 플로팅 타입으로 떠 있어요. 이 오디오 시스템 옵션을 아마 선택을 하면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방식도 조금 독특합니다. 약간 조형미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저런 브릿지 타입으로 디스플레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BMW답지 않게 이 12V 배터리가 앞쪽 보닛에 있어요. 보통 BMW는 12V 배터리가 뒤쪽에, 트렁크 쪽에 가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무게 배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 온 것 같아요. 이 전기차 관련 컨트롤 유닛도 앞쪽에 위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앞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는 구조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이 앞쪽에 수납 공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조 시스템을 빼놓는 경우도 있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같은 그런 컨트롤 유닛을 앞쪽에 넣는 경우도 있고, 라디에이터나 이런 것들도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앞쪽에 별도의 트렁크를 만드는 게 쉽진 않다고 해요. 대신 iX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넓은 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앞쪽에 트렁크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